이게 딱 봐도 요 표만 보면 되게 복잡합니다. 이제 간이라는 글자는 당연히 들어봤을 거고, 이제 사실 이 적용 대상부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4,800만 원 기준으로 했었고, 21년 7월부터 이제 4,800에서 이 8,000 미만 구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갑자기 이제 혼돈의 이제 간이 과대자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구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과 이제 요 1번 간이과세, 2번 간이과세가 사실상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24년 7월부터 이거를 1억 400까지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카오스가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간이과세자가 늘어나는 거죠. 옛날에는 매출액이 4,800 미만인 사람들만 간이과세자가 됐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4,800이 8,000, 8,000이 이제 1억 400. 이제 사실상 업종이나 간이과세가 안 된다고 하는 지역 말고는 간이과세로 등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등록 안 할 것도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이제 현장에서 이제 보게 되는 사업자들은 일반이랑 이제 면세 그리고 이제 간이까지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만나게 되는 게 이제 임대업이니까 임대업은 아직까지도 4,800에 있습니다. 또 중개업 같은 경우는 또 여기 임대업에 속하지 않으니까 저희는 8,000 구간에 지금 있어요. 중개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세율로 보면은 이게 1.5에서 4%, 이 부가세를 적용하는 세율인데 업종마다 세율이 달라요.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이제 4%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이라 그러면 104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납부하는 거는 연 1회,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실제로 요 신고 납부를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게 되게 귀찮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돈을 내거나 신고를 하거나 하는 과정들은 되게 번거롭기도 하고 특히나 간이과세자는 사실 돌려받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한번 신고하는 걸로 간소를 해놓은 거고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환급을 못 받으니까 환급을 받는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일반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상가를 매입하는 경우에 일반 과세자가 많잖아요. 그 이유 자체도 내가 일반으로 사지 않으면 부가세 환급 자체가 안 되죠. 건물분 부가세 환급이 안 되니까 이제 일반으로 하는 거고, 간이 같은 경우는 부가세 환급이 기본적으로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인테리어를 할 때 비용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매출은 없는데 비용만 많으면 환급이 많고 그 환급을 받고 싶으면 간이가 아니라 일반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서는 일단 세금 계산서는 간이는 불가능하다. 근데 이 간이 2는 또 가능해요. 이게 사실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헷갈린 거죠.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나요 안 된다요 라고 했을 때 옛날에 1만 있을 때는 안 됐고 이제 2가 생기면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매입세 공제 같은 경우는 불가능, 이제 가능, 가능, 그리고 영수증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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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런 형태. 그래서 사실상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이 큰 경우 일반적으로 여기에 구간에 있는 애들은 이 계산을 잘 해봐야 돼요. 이 간이로 하는 게 사실상 부가세 납부를 더 많이 할 수도 있다. 환급 못 받는데 부가세를 더 낼 수도 있는 거죠.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내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면 환급 받고 더 내야 되면 더 내야 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표만 보면 아직 전혀 정리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냥 우리가 뭐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이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 영상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개사 입장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요 한 문장 한 문장은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간이도 영수증 발급 가능하다. 현금 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이 사업자라고 해서 영수증 발급을 못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일반은 상대방이 간이어도 계산서는 발급을 합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도 있다. 간이 기준. 중개업은 8,000, 임대업 및 유흥업종은 4,800, 그리고 1억 400으로 인상 예정이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이건 중개사분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 고객이 사업자다. 그래서 개인, 법인 무관하고
상대방은 일반 사업자라서 무조건 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을 해야 하는 그냥 의무 발급 대상이면, 그러면 일반 과세자를 추천을 하죠. 고객 입장에서는 똑같이 어떤 상품을 제공하는 요 사업자가 있다면 일반 과세자랑 거래하는 게 간이랑 거래하는 것보다도 이 부가세 이 파트에서는 이제 메인 매출 계산할 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100만 원을 월세라고 치면은 일반이랑 거래하면은 110만 원 내고 10% 공제 받는데, 간이랑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은 뭐 104만 원을 내는데 그냥 다 이거는 여기서는 공제를 못 받고 104만 원을 다 그냥 전체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비용 처리는 가능한데 이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를 안 끊어줬으니까. 부가세 신고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번에 선하 실장님 같은 경우도 뭐 물어봤던 것 같고, 이 신고를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상가 같은 경우도 뭐 관리비 파트는 부가세를 따로 안 하고 그냥 현금으로만 처리를 한다거나, 사실상 재화를 뭔가 서비스를 주고 받았는데 부가세 신고를 안 한다. 이거는 사실 부가세를 안 내려고 한다기보다는 이 소득세를 누락시키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부가세를 신고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부가세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내거나 받거나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큰 부담이다라는 느낌보단 요 소득세가 구간이 늘어날 때마다 우리가 되게 세금의 세율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요 소득세 구간을 낮추려고, 혹은 그 소득의 총 금액을 낮추려고 부가세 신고를 누락을 하게 됩니다. 우리 대화할 때 이 임대인이나 다른 어떤 사업자분이 부가세 신고 안 하겠다고 하면 부가세 신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소득세를 누락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사실상 불법이죠.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소득세를 누락을 하고 부가세를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영수증을 안 끊어준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영수증은 안 끊어줘도 상대방은 비용 처리를 원래 할 수 있어요. 근데 비용 처리하는 게 우리가 뭐 통장 내역으로 비용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계약서라던가 아니면 상대방이 끊어준 뭐 간이 영수증 이런 걸로도 다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은 이거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나는 비용 처리를 이제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소득세 누락해가지고 적발되는 경우도 당연히 손실이 되게 크고요. 이 비용 처리 부분에서도 상대방은 비용 처리 못하니까 손실이 큽니다. 우리가 소득세가 간이랑 일반이랑은 세율 차이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간이이신 분들이 이 부가세를 더 누락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중개사무소가 특히나 이제 그런 걸 많이 한다고 해요. 이제 우리가 현금으로 주고받는, 왜냐하면 주택 같은 경우 면세 사업자다 보니까 부가세 발생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냥 주거니 받거니를 안 하겠다라고 하고, 중개사무소도 그분들한테 만약에 돈을 받게 된다면 사실상 상대방은 환급을 못 받고 부가세 처리가 안 되니까 그냥 현금을 주시려고 하고, 중개사무소도 그렇게 현금만 받으면 사실 거기에 부가세가 포함된 걸로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안 하죠. 그러면 그렇게 신고하면 내가 중개보수를 적게 받은 게 또 되잖아요. 그게 싫으니까 그냥 나도 신고를 안 하고, 그럼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걸린다. 또 상대방이 이 세금 신고를 안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신고를 하는 경우들, 예를 들어 상대방은 간이라서 내가 우리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지 말자라고 했었어. 근데 나는 일반이라서 요거 비용 처리하면 더 유리해. 그래서 1년 뒤에, 이게 뭐 바로바로 신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신고할 때 보니까 이제 우리가 6개월마다 신고를 하거든요. 간이는 1년에 한 번 신고하고, 그럼 6개월마다 신고할 때 6개월 전에 내가 누군가랑 약속한 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신고를 많이 여러 개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냥 신고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걸린다. 그리고 요걸 잡는 이유도, 요거 잡으면 소득세도 같이 잡히니까 이게 엄청 크죠. 그리고 우리가 소득세 같은 경우도 이제 구간별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1,200만 원 이하면 6%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최대 거의 10억 초과하면은 45%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6%, 15%, 24%, 35%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거기서 개인 사업자들은 거의 15% 구간의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요게 15%를 내가 내는데 당연히 확인 설명서 3년 보관, 계약서가 5년 보관. 그러면 우리는 5년 동안 세무조사를 당한다. 그렇죠? 세무조 당했을 때 이제 증거를 보관하고 있는 거죠. 증거를. 이제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 15% 구간이니까 내가 소득세를 누락할수록 어떻게 보면은
뭐 비용 처리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요 15%에 해당하는 파트가 이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4,600에서 8,800 구간이 된다. 그러면 이게 24%가 돼요. 소득세율이.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상 낮추려고 하는 거죠. 낮추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세무 관청에서는 뭐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 어, 이게 중개사들이 가장 중개사고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해요. 이 임차인이랑 임대인은 그냥 안 주고 안 받기로 한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상가인데 오피스텔인데 이거를 내가 임차를 했는데 임대인은 간이야. 근데 나는 여기에 사업자 등록도 안 할 거야. 비용 처리도 안 할 거야. 그러면 서로 합의 맞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오케이, 주거니 받거니 하지 말자라는 걸로 합의를 하는데, 문제는 중개사가 이거를 계약서에 써주는 게 문제라고.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영상들 막 댓글 같은 거 봐도 거기 댓글에 자기 얘기다. 나도 그렇게 썼었다. 그렇게 썼다가 문제가 됐다. 그래서 간이도 영수증 발급은 가능하다. 근데 이게 간이 1이냐, 간이 2냐, 뭐 이 부분 알아야 되고, 또 올해 7월부터는 요 간이 2에 해당하는 이 금액 자체가 또 되게 커지니까 그 부분도 알아야 되는 거고, 고객이 혹은 내가 이 사업자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간이가 좋을지 일반이 좋을지는, 이게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매출이 많으면은 그냥 일반으로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오히려 이제 내가 지출이 많아가지고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 이제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간이가 돼야 돼. 간이보다는 이제 일반으로 가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일반 사업자다. 그러면 일반인 사람들은 당연히 나랑 거래했을 때 부가세를 환급을, 나랑 거래하면은 예를 들어 뭐 일반이랑 거래하면은 10%인데 나랑 거래하면은 부가세 부분에서는 따로 공제를 못 받아. 그러면 나랑 거래할 어떤 유인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개인 법인 구간하고 일반 사업자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요 부가세랑 소득세는 항상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한다는 거는 소득세에서 이게 내가 매출이나 내 소득으로 이게 포함이 된다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 잘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